안녕하세요, 레곤입니다. 오늘은 저의 고민이기도 한 맥 스튜디오냐, 아니면 맥북 프로 14인치냐, 아니면 맥북 에어냐. 저는 음악도 영상도 둘 다 하는 사람인데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만 29곡이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대형 콘텐츠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야의 직접적인 경험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활용도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 맥 스튜디오 발표를 보고 나서부터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이 아이맥을 처분한 뒤에 맥 스튜디오 기본형으로 갈아타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쓰고 있는 이 아이맥 27인치가 단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27인치 아이맥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중고가가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이 제품을 판매하고 맥 스튜디오 기본형을 사더라도 돈이 남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맥 스튜디오가 나오기 전까지는 맥북 에어를 클램쉘 모드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막상 맥북 에어를 메인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포트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두 달 정도 잠깐 메인용으로 쓸 건데 40만 원대의 썬더볼트 독을 살 것인가, 아니면 C타입 허브를 구매를 해서 그냥 사용을 할 것인가. 근데 또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썬더볼트로만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럼 한 개의 포트만 남는 상황인데요. 그럼 거기에 C타입 허브를 물리게 되면 또 포트를 좀 모자르게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 부분은 썬더볼트 독을 사면 되는데 독은 비싸고 그럼 포트는 없고, 그럼 사야 하고 비싸고 포트는 없고, 아무튼 무한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 있어서 필요한 성능은 어떤 걸까? 저는 거의 모든 맥 종류를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요. M1 시리즈의 맥북 에어, 맥 미니, 그리고 아이맥 24인치, 그리고 맥북 프로 14인치까지, 그리고 인텔 버전 아이맥 27인치, 아이맥 프로, 그리고 맥 프로 28코어짜리, 이 모든 것 중에서 저한테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건 맥북 에어였어요. 무엇보다 빠르고 가볍고 항상 서브용 포지션이었던 맥북 에어를 메인용처럼 사용이 가능하면서 배터리도 오래가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진짜 현실적으로 M1 정도면 음악 작업이랑 웬만한 개인용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도 M1 맥미니로 대형 콘텐츠들 편집도 다 했고요. 오히려 맥 프로 28코어에서도 렉이 있었는데 맥미니 M1에선 또 렉이 없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랬던 적도 있습니다. 다만 맥 프로는 좀 버벅거리긴 해도 안정적으로 튕김 없이 작업이 가능했었고요. 맥미니 M1 같은 경우에는 버벅거리진 않는데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서 좀 불안정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좋은 성능이지만 실리콘 맥으로 과감하게 갈아타지 못했던 거는 프로그램 호환성 때문인데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자주 쓰는 콘탁도 정식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호환성을 더 따지기엔 로제타 2도 굉장히 잘 구동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특정 악기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작곡을 못한다면 그건 실제 진짜 작곡 실력이 없는 게 아닐까? 없으면 없는 대로 이펙팅을 해서 만들고, 근데 그걸 귀찮다고 못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맥 스튜디오 기본형을 사거나 아니면 맥북 프로 14인치를 사더라도 개인용으로서는 충분히 오버스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대형 컨텐츠 하고 큰 규모의 영상 편집을 하고 빡세게 그래픽 작업 같은 걸 해야지 M1 맥스나 M1 프로를 사용하기 적당한 거지, 대부분은 M1으로도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아이맥 27인치와 M1의 성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벤치 점수에도 큰 차이가 없어요. 램 부분도 제가 항상 8기가를 추천드린 이유는 8기가나 16기가나 둘 다 사용해봤는데 체감적으로 크게 느낄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어요. 이젠 맥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는데, 예전 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지금 맥을 바라보니까 그냥 정확한 사용 용도가 아니라 그냥 수치상의 고스펙, 오버스펙, 신제품 이런 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새로 나왔으니까 리뷰금 겸사겸사 이렇게 써보고 싶은 또 오타쿠의 마음이랄까, 음악 작업엔 꼭 필요한 성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제가 고민을 한 게 맥 스튜디오 플러스 맥북 에어냐, 아니면 맥북 프로 14인치 M1 프로 10코어짜리냐, 하나로 합치냐 아니면 메인과 서브를 나누냐, 이런 차이인데요. 처음에는 좀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맥북 프로 14인치에 마음이 기울어졌는데요. 어차피 내가 그래픽을 빡세게 쓸 것도 아니고 코어 성능으로 따지면 M1 맥스 10코어나 M1 프로 10코어가 같은 성능이에요. 단순히 그래픽만 서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젠 포트도 많아진 맥북 프로 한 대만 그냥 메인용으로 쓰고 포트 하나만 딱 꽂으면 해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을 할까? 이런 생각도 다 했었는데요. 제가 또 지금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북 에어는 제 개인용이고요. 맥북 프로 14인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한 장비인데요. 두 무게 차이가 350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손으로 들어도 충분히 무게 차이를 느끼고요. 그리고 백팩으로 메고 나면 더더욱 무게 차이를 느끼곤 합니다. 자동차나 저처럼 스쿠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큰 무게 차이는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비가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있었는데 백팩에 들어있는 이 맥북 프로가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 회사, 작업실 이 세 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만약에 클램쉘 모드로
식으로 맥북 프로를 사용하게 된다면 항상 맥을 들고 다녀야 돼요. 작업실에서 사용을 하다가 집에 쓰려고 집에 가져갔는데 다음날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작업실을 바로 가려면 집에 들려서 맥북을 들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평소 때처럼 아무 때나 그냥 뭐 작업실 갈까? 이런 건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작업실에만 두고 쓸 거면 맥북 프로를 왜 사는가 싶은 현타가 오는 거죠. 차라리 좀 더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맥 스튜디오 기본형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근데 또 메인과 서브가 나뉘어지게 되면 또 단점이 존재합니다. 각자 파일 공유할 때 또 복사를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자니 또 복잡해지고요. 굉장히 사실 귀찮아요. 이 자잘한 복사 과정도 귀찮을 만큼 요즘엔 저한테 제일 귀찮은 부분이거든요. 결국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결론을 지금 못 내리고 아직도 고민하는 상황이에요. 맥 스튜디오 플러스 맥북 에어를 쓸 것인가? 아니면 맥북 프로 14인치의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것인가? 또 아니면 그냥 맥북 에어에다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것인가? 근데 썬더볼트 독이 40만원대면 한 40만원 정도만 더 보태서 맥미니 기본형을 사는 게 또 나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M1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포트 부족은 썬더볼트 독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시 들고 다닐 거라면 가벼운 게 제일 좋겠죠. 액정 크기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괜찮고요. 만약에 맥북 에어 플러스 썬더볼트 독의 구성으로 쓰고 있다가 M2가 또 좋은 가격에 좋은 성능으로 나오면 다음 맥북 에어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일단 이 아이맥은 무조건 처분이니까 당분간 맥북 에어를 메인으로 쓰면서 한번 판단을 해볼까 합니다. 암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